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물이죠. 70% 이상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빨대를 여기다 이렇게 꽂고 물을 쭉 뽑아내면 100%다 뽑아내고 압축시키면 우리는 정말 쪼글쪼글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정말 오징어를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넣으면 바싹 마르면 정말 이제 마른 오징어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물 없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이게 우리 목이 왜 마를까? 이제 목이 왜 마를까를 보면 물 먹고 싶어서 목 마르잖아요. 보면 체내에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목이 마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일단은 진해져요. 피가 진해져서 속 염분도가 높아지고 피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에 피가 물이 필요해. 그래서 물이 몸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목마름,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피의 농도가 적당해지고 우리 몸에 이상 없게 잘 돌아가게 되게 됩니다. 사실 몸의 70%가 물이라는데 그 중에 체액이 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10%가 되지 않아요. 물이 그러니까 수분이 엄청 많지만 그게 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안 많다라는 거죠. 세포 안에도 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한 30-40%, 세포 외에 한 30-40%의 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이 부족하면 혈류가 피가 이제 진해지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몸에는 세포가 있고요. 세포 안에도 물이 있단 말이에요. 수분이.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 써요. 그럼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하니까 세포는 뭘로 채울까? 세포가 쪼그라들긴 쪼그라들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살이 빠질 수도 있어요. 물을 안 먹으면.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세포가 쪼그라들기보다는 다른 걸로 채워져요. 뭘로 채워지냐면 지방으로 채워져요. 지방으로. 그래서 마른 사람들 중에 비만이 있다. 마른 비만이 있다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 마른 비만 있나? 그 사람 말랐잖아. 모르지 뭐, 그지? 솔직히 안 재봐서 모르잖아. 마른 사람도 비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마르긴 말랐는데 세포 안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마른 비만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포도 건강해야 되는데 지방의 함량이 너무 많아지면 세포도 건강하지 않아서 말랐으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나이 들면서 건강에 제일 위험한 게 배 나온 거다. 배에 이렇게 허리 둘레 수치는 건강하고 비례하고 반비례지. 건강하고 반비례하고 수명하고 반비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뱃살도 없고 좀 약간 마르고 이런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약간 말랐으면 늘 머리가 맑고 컨디션이 늘 좋고 이렇게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힘도 없고 이렇게 늘 피로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른 비만일 확률도 있다. 근데 마른 비만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거예요. 물을 안 마셔서. 약간 마른 사람인데 물을 자주 마신다. 이러면 건강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약간 마른데 물을 전혀 안 마신다. 이거는 약간 의심해도 괜찮아요. 좀 약간 의심스러운데 나는 체내에 있는 세포에 있는 물을 빼가니까 목마른다라는 것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몸은 망가지는 거죠.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처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요. 여러분들 물 한번 먹어봤잖아요. 물 좋다는 얘기를 듣고 물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씩은 다 시도해 봤을 거예요. 근데 자주 먹는 것도 힘들지만 먹고 나서 자주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불편해.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근데 사실 며칠만 한 2주 정도만 그렇게 지나고 나면 화장실 그렇게 자주 안 가도 괜찮습니다. 자주 안 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주시고요. 그래서 세포도 건강하고 피도 이제 맑아지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목마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또 밥 먹기 전에 한 잔, 공양하기 전에 한 잔 먹어야 된다고 내가 그랬죠. 공양하면서 먹는 것보다는 공양하기 전에 먹어놓으면 물이 또 소화를 촉진을 하는데 소화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물이 없이 밥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좀 위가 좀 부대끼게 돼요. 물이 조금이라도 적당히 들어간 상태에서 밥이 들어가면 훨씬 더 낫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카스테라가 그 혈당 수치를 더 높여줄 것 같아요. 바게트 빵이 혈당 수치를 더 높여줄 것 같아요. 카스테라? 카스테라는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바로 혈당이 쫙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바게트는 얼마나 담백해요. 바게트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바게트를 좋아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살쪄 있으니까. 내가 살쪘으니까 난 달달한 거 먹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이제 빵집에 가면 딱 손에 가는 게 카스테라는 절대 손에 안 가요. 도너츠 이런 거 손에 안 가요. 저는 담백한 바게트 빵을 먹죠.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줄 알아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혈당 수치를 가장 높여주는 것은 바게트 빵이에요. 바게트는 순수하게 탄수화물이에요. 자, 우리 밥이 혈당 GI 수치가 92라고 그래요. 설탕이 100이고 밥이 90이에요. 바게트도 거기에 준해요. 거의 90 전후 정도 돼요. 게다가 밀가루를 이제 그 밀을 그냥 가루로 만들었잖아요. 가루로 만들면 혈당을 더 높여주거든요. 빨리 높여주거든요. 그럼 카스테라는 설탕도 넣고 밀가루도 넣는데 왜 GI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냐? 혈당을 금방 높여주지 않냐? 거기에는 지방의 비밀이 있어요. 지방질. 우리 혈당은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혈당이 금방 높아지는데요. 거기에 지방질이 함께 있으면 혈당 수치가 빨리 안 올라가요. 천천히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밥 한 공기가 더 위험할까요? 라면 한 개가 더 위험할까요? 밥 한 공기? 그냥 라면에 다른 거 안 넣고 라면 스프만 넣고 팍팍 끓였어? 밥 한 공기 먹랑 라면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모두 다 라면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라면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혈당만을 놓고 보면 라면은 혈당을 그렇게 빨리 높여주지 않아요. 그 이유도 기름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난 라면을 건강하게 먹을 거야 해서 라면을 팔팔 끓여가지고 씻어가지고 국수 먹듯이 씻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좀 그 고추장 넣고 이렇게 그 국수 먹듯이 먹는다 이러면 대단히 이제 나는 건강식을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혈당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냥 밥 한 공기가 혈당이 GI 수치가 90이라는 거는 GI 수치가 100은 설탕이거든요. 설탕을 기준으로 GI 수치를 만들어요. 이 말은 밥은 설탕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밥 한 숟갈 먹잖아요. 그럼 설탕 한 숟가락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밥만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라면도 혈당 GI 수치가 한 73 정도 된다니까 낮은 건 아니고 굉장히 높은 건데요. 거기다 계란 하나를 딱 풀어넣어요. 그럼 GI 수치 팍 떨어져요. 혈당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거기다 파, 송송, 계란 탁 넣으면 그러면 이제 혈당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푹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야채를 더 넣으면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안전식품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이 뭐 설탕이라고 해서 밥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비빔밥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빔밥은 세계적인 영양식이에요. 우리 비빔밥 시키면 그 안에 나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 거기에 밥 한 그릇 딱 넣어서 비벼 먹잖아요. 여러 가지 야채들이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다른 야채, 또 뿌리, 줄기, 잎,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혈당 걱정 별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당뇨 있는 사람들이야 좀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밥만 먹으면 빨리 당뇨가 생기게 되고요. 밥하고 같이 나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게다가 거기다 참기름까지 한 2숟갈 정도? 너무 많은가? 2숟갈. 나는 한 2-3숟갈 먹어요. 참기름 그렇게 더 둘러서 먹으면 들기름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기름이라는 것이 소화를 좀 천천히 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대장에 들어가서 좋은 작용을 해주거든요. 좋은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얘기 듣다 보니까 올리브유를 한 컵씩 먹으래.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올리브유를 무슨 반 컵이나 한 컵을 그냥 들이키라.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괜찮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기름이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탄수화물만 먹는 게 무서운 거지. 거기에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식이섬유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먹는 뭐 당근, 무, 뭐 배추 모두 다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은 밥하고 같이 먹으면 혈당 수치를 그렇게 높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먹을 때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먹으면 좀 나아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할 때가 됐잖아요. 제가 어제는 전칠삼을 얘기하면서 혈액순환이 가장 좋은, 와, 이건 대빵이다. 모든 약 중, 모든 그 건강식품이나 모든 식품이나 그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이 제일 좋은 건 전칠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20대는 별 필요 없어요. 20대는 이미 잘 돌아가는데 뭐.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해서 이제 이렇게 심장의 기능이나 혈액이나 아니면 혈관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건강 보조로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20대 때도 건강 염려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때 따로 건강 공부도 막 하고 그때도 무슨 신비로운 영약이 뭐 없을까 하고 막 그랬는데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구해서 먹기도 했어. 근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건강하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산삼을 먹어도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미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혈액순환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운동이죠. 아무리 전칠삼이 좋아도 운동만한 혈액순환을 돕는데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안 챙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뭘 먹고 나서 졸립다. 사실 이건 좋은 건 아니죠. 뭘 먹고 나서 졸립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졸립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칼국수를 그냥 먹다. 칼국수를 아무것도 안 넣고 거기에 있는 김치 쪼가리라도 안 먹고 그냥 칼국수 너무 맛있네. 우리가 이제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은 혈당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만족감이 높은 거는 우리가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 도파민이 이렇게 잘 분비되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맛있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거기에 이제 최적화돼 있어요. 지금처럼 음식료가 풍부한 시대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음식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뭐가 떡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적당하다라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때는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에너지를 빨리 써야 되니까 빨리 먹고 빨리 이제 금방 분비되는 탄수화물이 대단히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장애가 돼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금방 졸려지는 거야.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국수 한 그릇 배불리 먹고 나면 제일 정신을 못 차리죠. 그건 그냥 국수만 먹으면. 국수가 이제 밀가루니까요. 거기에 야채나 다른 것들을 넣지 않고 그냥 먹으면 금방 우리는 몸의 피로를 느끼게 돼요. 어디 가서 점심 열심히 먹었는데 졸립다 이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럴 경우가 많거나 과식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식사 조절, 식이요법을 하면 그래도 건강을 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일부러라도 야채를 더 많이 먹고 밥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밥 반 공기에 그 2배 정도 되는 야채들을 계속 먹는다면 그러면 다른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게 혈당이 굉장히 GI 수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죠, 그죠? 생크림 케이크 GI 수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 그러나 바게트가 사실은 GI 수치가 훨씬 더 높다. 이제 아이스크림도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고요. 생크림도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고 그래서 GI 수치가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설탕이 또 얼마만큼 더 들어있느냐 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빵을 막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라면을 자꾸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런 혈당을 얼마만큼 빨리 높여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그러신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불하십시오.